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12월 31일 2025년 1월 1일에 말씀드린 유망 섹터 및 종목 어떻게 되었을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오늘은 12월 31일 이렇게 주식 시장이 열리지 않았고 올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같이 화이팅하는 2026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관련 영상을 이렇게 두 개로 올렸었습니다. 과거에 2025년 1월 1일에 유망 섹터 및 종목에 대해서 올렸고 6월 29일날 거의 중간 점검식으로 상반기 때 요 종목들을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엑셀로 정리를 해서 말씀드렸고 지금은 6월 30일 기준으로 과거에 정리했던 내용입니다. 상반기 때 어땠나? 정말 간단하게 본다면 가장 강한 상승을 보였던 거는 상반기 기준 LIG 넥스원과 BHI였습니다. 최고치는 거의 200%까지 급등, 주가가 거의 3배까지 올라가는 상승을 보여줬었죠. 그리고 현재는 148%, 그래도 2.5배 정도 올라가 있는 상태고 아직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BHI 같은 경우도 원전 정말 뜨거웠습니다. 거의 주가는 최고치 3배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었고 200% 이상 상승했죠. 지금 또 164%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고 주가는 거의 2.6배 정도 상승해 있는 상태. 그리고 안 좋았던 거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이 부분이 요 종목이 굉장히 추세가 안타까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의 최저치는 마이너스 46% 거의 반토막까지 났었고 지금 또 사실 크게 반등하진 않았지만 저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자율주행 관련해서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 여전히 조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늦게 왔지만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섹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한올 바이오 파마가 6월 당시에는 마이너스 최저치 마이너스 37% 그리고 지금 이때 당시는 마이너스 36%를 마이너스 36%가 되면서 이렇게 하락률이 굉장히 또 강했었는데 최근에는 또 많이 반등하는 모습도 보여줬었죠. 네, 이렇게 지금 상반기 때는 이렇게 결산을 했었고 평균 최고 상승률은 65%, 그리고 평균 최저 하락률은 21.8% 요 수치 정도에 있었고 그리고 평균은 정말 요 종목들의 단순 평균을 했을 때는 평균 32% 정도 상승률로 그 당시에 코스피와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그래도 상승률이 조금은 높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올해가 지난 시점에서는 한번 다시 올해 제가 정리한 내용 요 엑셀입니다. 12월 30일 종가 기준으로 정리를 한 엑셀 내용이고 일단 본다면 평균 자체가 48%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종가 기준으로. 하지만 올해 코스피가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죠. 75.6%. 사실 지수만 투자해도 이렇게 여러 종목을 매수하는 것보다는 좋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36%, 요 36%보다는 높지만 약간 코스피 대비해서는 분명 아쉬운 모습이 있지만 하지만 최고 평균을 최고 평균과 최저 평균을 계산해 봤을 때는 최고 평균은 102%입니다. 요 많은 종목들의 최고치를 평균하면 2배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다는 거 분명히 긍정적이고 최저는 마이너스 23% 분명히 많이 하락했지만 요 최고 평균과 최저 평균을 약간 같이 계산해 본다면 그래도 70% 이상 거의 80%에 대한 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올해 코스피와도 약간 비슷하게 간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 코스피 같은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최고가에서 마무리되면서 특히나 지금 세계 증시 중 가장 강한 상승률을 보이면서 올라갔다. 그리고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코스피는 세계에서 최저치를 찍은 요런 증시였었는데 증시 요런 수치였었는데 시장이었었는데 참 역시 알기 힘든 주식시장. 작년에는 최저, 올해는 최고를 기록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종목을 다시 한번 조금씩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큰 하락이 있었던 부분은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역시 아픈 손가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최저는 거의 정말 반토막까지 마이너스 50%까지 하락했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또 마이너스 40%로 쉽지 않은 구간이지만 저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최근에 조정 후 상승할 종목으로도 많이 설명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안 좋았던 거 먼저 보면 KCS 양자 암호 관련주로서 요거 올해 초에 시작할 때는 반짝 상승하면서 14%까지 상승률 최고치를 찍어줬지만 최저치는 마이너스 40%, 현재도 마이너스 31%로 그리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요런 섹터 특성상은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은 또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볼 수 있고, 그리고 LIG 넥스원이 상반기 결산에서는 높은 상승률을 보였었는데 최근에는 약간 조정을 받으면서 거의 약간 21만원에서 최고치 66만원까지 찍었다가 42만원대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네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상승률은 좋은 모습이 있고, 그리고 BHI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좋은 상승률의 종목으로서 유지를 해줬고, 상반기 대비해서도 최고치는 더 높이는 모습 328%, 4배 이상의 상승을 최고치에서 보여줬습니다. 지금 또 약간의 조정을 받았지만 상승률은 240%, 3배 이상 15,000원에서 5,200원대로 마무리해주는 좋은 흐름.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요 종목 중에서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시가총액이 크고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1월에 시작할 때 17만원대에서 최고치, 사실 마지막 거래일에 최고치와 그리고 종가상도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65만 9천원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최종 282%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률로 이렇게 마무리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그러면 요 종목들 한번 상승률이 어땠는지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역시 차트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 영상을 볼 때 지금 녹화 시간이 보이시긴 할 텐데 꽤나 영상이 길어질 것 같다는 점 다시 한번 양해 드리고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연말인 만큼 또 시간이 많은 만큼 여유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트 현대중공업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현대중공업 조선의 상승은 정말 명확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제가 1월 1일에 설명했던 구간은 그때 당시에도 사실 거의 최고가긴 했습니다만 충분히 더 상승의 흐름이 남아있었고, 제가 정말 긍정적으로 말씀드렸던 구간은 요 구간 라인 때 트럼프가 한국의 조선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가 가장 강력한 상승 시그널이었다. 정말 많이 설명드렸던 부분이죠. 요 당시 가격대가 거의 20만원대였고 최고치는 64만원대까지 거의 3배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었던 엄청난 상승. 지금은 고점 라인대에서 약간의 힘이 빠져서 조정을 받는 구간이 있지만 여전히 요 하락 채널 라인대를 지지받으면서 다시 한번 반등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요 채널 라인대 아직 이탈하지 않은 만큼 반등의 흐름이 나와줄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조금 더 지켜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최근 실적도 역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제대로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다음은 LIG 넥스원, 요것도 말씀드렸던 요 1월의 시점은 요 구간 라인대였고, 사실 요 구간 라인대도 거의 고점 라인대 가까웠지만 더 큰 상승의 흐름을 만들어 줬었다. 요것도 요 구간 라인대 대략 한 20만원대부터 시작해서 60만원대까지 올라갔었고, 지금은 약간 하락 채널 라인에 들어와 있지만 최근 다시 한번 우주 관련, 방산 관련주들이 조금씩 주목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정 이후에 추가 상승이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AP위성입니다. AP위성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우주 관련주로서 가장 제가 기억났던 부분이 AP위성 2023년 1월이거든요. 요때 우주 관련주가 주목을 받으면서 가장 큰 상승률을 보였던 게 AP위성이라서 요때도 과거의 흐름과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요거는 약간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크게 상승한 부분이 없었고 오히려 약간 하락했던 부분을 오랜 기간 가져갔었죠. 최근에는 역시 우주 관련주로서 약간 주목을 받으면서 바닥 대비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우주 관련주 대장주 최근에 정리해서 말씀드렸는데 요 종목은 조금은 지금은 대장주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루닛입니다. AP위성과 마찬가지로 요 종목 역시도 과거에 엄청난 의료 AI 대장주로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정받고 올라오는 시점에서 대장주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는데 의료 AI는 분명히 올해 주목을 받았지만 루닛은 약간 힘든 모습을 보여줬다. 과거에 대장주라고 해서 다시 올라갈 때 대장주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올해는 가장 큰 상승 흐름을 보였던 의료 AI는 시어스 테크놀로지. 이제는 실적이 찍히고 숫자가 나오는 종목을 요런 단순 기술력보다는 실적에 기반한 상승을 할 수 있는 종목이 의료 AI로서 주목을 받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네요. 루닛 그러면 지금은 어떤가를 봤을 때 제가 요 시점에서 얘기 드렸고 뭐 약간의 반등이 있었지만 거의 매수하셨던 분은 손해일 수밖에 없는 구간이었고 지금은 일단 지지 구간 36,000원대를 살짝 버티면서 이렇게 횡보의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요거 36,000원 버티면서 반등할지 요 부분은 저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이런 버티는 흐름은 그래도 긍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음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 관련주 정말 뜨거웠던 특히나 하반기 때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들은 이런 부분이죠. 요렇게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 라인대를 돌파하려는 요런 흐름이 2024년 말에 이렇게 나왔었고 그리고 2025년에 1월에 장이 시작하자마자 그대로 상한가를 올라가면서 사실 매수하기는 쉽지 않았던 종목이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급등 충분한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 조정을 거치는 구간에서도 설명을 드렸었고 다시 한번 신고가의 영역을 만들어줬던 엄청난 상승 최근에 흐름을 본다면 최고치를 찍고 약간은 내려와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로봇에 대한 이런 관심이 많은 상태에서 삼성전자 관련 정말 상징적인 대장주로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올해 잘해줬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JC현 시스템 요거는 조금 아쉽죠. 드론 관련주로서 저는 한 번 더 주목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거의 말씀드렸던 구간이 거의 최고치를 찍었던 구간이었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요 부분에서는 반등하면서 한 15% 정도 상승의 흐름이 있었는데 그래도 대부분 요 구간에서 매수했다면 손해를 보셨을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지금은 많이 눌려있고 요거는 반등 시점을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됐고 최악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과거 저점 3,000원대까지 밀려 내려갈 수 있는 이런 위험성도 있는 위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요것도 사실 따지면 최악의 종목이라고 할 수 있죠. 올해 초에 시작했을 때 거의 14,000원에서 시작해서 중간에 약간의 반등을 만드는 부분을 짧게 만들었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하락으로 보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반토막 정도 나면서 7,000원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지금은 바닥권을 횡보하고 있다. 하지만 바닥권을 횡보하는 구간에서 한번 요 LG노텍의 5%대 지분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대기업이 약간 이런 지분 투자를 했다는 긍정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이제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바닥권을 다지고 저는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최근 자율주행 관련주가 뜨겁기 때문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은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크게 하지 못한 모습이 약간 아쉽긴 합니다만 저는 충분히 이 바닥권 라인대에서는 기회가 있을 수 있다. LG노텍의 이런 3자 배정 매수 가격대는 7,300원대였다는 거, 요 부분을 많이 설명드립니다. 지금 7,300원과 8,400원대는 그리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요 부분입니다. 그리고 SOS랩도 신규 상장, 자율주행 관련주로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구간이 역시나 거의 최고치에 가깝기 때문에 분명 아쉬운 모습이 있었지만 최근 자율주행 관련주 부각받으면서 단기 급등에 성공하는 모습 거의 말씀드렸던 가격대와 비슷하게 맞춰지는 부분인데 SOS랩 요 지금 저항 구간이 강하게 작용하는 부분에서 돌파된다면 역시나 신고가의 흐름으로서 열린 부분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을 이제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자율주행 조금은 늦었지만 분명 지금 내년 상반기 때는 탄력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 듭니다. 그리고 서진 시스템도 말씀드렸던 구간은 요 구간 라인대였고, 요 종목도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요 구간에서부터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크게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최근에는 다시 한번 반등하면서 추세를 그래도 돌리려는 요런 흐름이 나와주고 있네요. ESS 관련주 여전히 저는 주목을 해봐야 되고, 충분히 이제는 주목을 받으면서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요런 생각하면서 같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일렉트릭 굉장히 좋았죠. 제가 말씀드렸던 1월 1일 구간도 거의 신고가의 위치였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 상반기 때는 특히나 쉽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요런 하락의 부분이 견디기 쉽지 않았던 부분, 하지만 요런 하반기부터는 엄청난 상승을 또 만들어줬죠. 의미 있는 지지 가격 26만원대부터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서 거의 100만원대까지 황제주까지 등극하는 저점 대비 4배의 상승까지 만들어줬던 요 종목이고, 최근에 차트가 약간은 무너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쌍봉을 그리고 요 추세선 라인대 21선 같이 이탈하는 모습인데, 그대로 쭉 빠질지 아니면 다시 한번 고점 박스권을 만들지는 지켜봐야 될 부분. 최근 요런 전력 에너지에 대한 요런 수요가 정말 중요하게 다가오는 부분인데, 내년이죠. 2026년은 에너지 관련주의 해가 되지 않을까 정말 강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미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분명 주가상은 부담스러운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BHI 요거는 원전 관련 대장주로서 두산 에너빌리티와 BHI 요 종목 중에 많이 고민했었는데, 결국에는 두 종목 다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었고, BHI도 요 시점이 지금 1월 초였고 엄청난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이 구간 라인 때도 사실은 거의 최고점 라인에 가까운 부분이었었는데, 그 이상의 엄청난 상승 있었었죠. 요거 BHI 거의 올해의 종목으로서도 얘기할 만한 요런 종목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아가방 컴퍼니, 요거는 정책 관련주로서 저출산의 부분이 심각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분명 어느 정도의 테마성을 가진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 급등의 모습이 명확하게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적인 부분에서 사실 좋지도 나쁘지도 않았던 요런 흐름에서 테마가 빠지니까 계속해서 하락했던 부분을 만들었네요. 단기적으로 그래도 의미있게 상승했던 부분, 그리고 나서 지금 가격대를 봤을 때 과거 매물대가 있었던 이런 지지 부분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 만약 2026년에 또 저출산에 대한 부분이 분명 개선의 의지, 정책적으로 약간 좋게 해주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저출산이 약간은 그래도 출산율이 높아지는 흐름이 최근에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었고, 요런 저점 라인대를 다진 구간에서 다시 한번 저출산 내용 부각된다면 한 번 더 튀어오를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위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도 아무래도 아기를 출산하다 보니까 좀 더 저출산 관련 지금은 그렇게 관심을 크게 갖고 있진 않지만, 지금 많이 조정받은 상태에서는 한 번 더 지켜볼 요런 여지는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요 4,000원대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저항과 지지가 많이 만나는 구간이다라는 거 한번 체크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도 말씀드렸던 요 구간 라인 때는 요 부분이었고, 중요 저항 구간 라인 때는 23만원대가 정말 네이버에서는 중요한 가격대라는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파 조정을 거치고 있고, 지금 또 거의 23만원대에 가까운 부분 삼각 수렴의 형태에서 힘이 응축되고 있는 부분을 만들어주고 있죠. 23만원대 다시 한번 버틴 과정에서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JYP도 지금 말씀드렸던 구간은 요 가격대 라인인데 거의 길게만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네요. 하지만 최근에 다시 한번 중국 관련해서 엔터 관련주들이 좋은 반응을 보여주고 있고, JYP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평선 라인대들을 긴밀하게 모았던 요 구간 지금 저항 가격대 라인 대략 7,300원 정도가 됐는데, 마지막 거래일에 의미있게 7,300원대를
돌파해주면서 열린 부분을 만드는 요 저항 돌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추가 상승의 흐름 있는 구간에서 JYP 다른 엔터 관련주 대비해서는 분명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2026년에는 좋은 상승 흐름이 나와줄 수 있는지를 지켜보시면 될 것 같네요. 다음은 삼양식품입니다. 삼양식품도 1월 1일 1월 2일 올해 초에는 분명히 거의 신고가에 위치해 있었지만 요 저항 라인대를 매물대를 넘어가는 흐름에서 추가 상승이 더 크게 나왔었죠. 거의 70만원대에서 160만원대까지 거의 2배 이상의 상승을 만들었었고, 지금은 살짝 이제 꺾여서 내려가는 요런 흐름이지 않을까라고 걱정이 되는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기도 하네요. 엄청난 급등이 있었다면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급등을 크게 했던 만큼 실적은 올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역대 실적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파마 리서치입니다. 이 종목도 말씀드렸던 가격대는 거의 27만원대 요 부분이 있었는데 요 부분에서 다시 한번 신고가 돌파하면서 엄청난 상승 70만원대까지 상승하면서 거의 3배 이상의 상승을 만들어줬었죠. 하지만 많이 올라갔던 만큼 지금은 조정을 강하게 받고 있는 이 하락 채널을 따라서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급등했던 이유 역시나 실적이 역대 실적을 보여주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급등했고, 지금은 일단 많이 올라갔던 만큼의 이 하락, 그리고 이 하락 채널 라인대를 깨는 구간에서 조금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직 만약 여기서 반등을 하더라도 장기 이평선 저항 241선, 내려오고 있는 61선, 121선까지 장기 평선의 저항 라인과 요런 수평 저항 매물대도 강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제 기준에서는 시간을 거친 상태에서 반등을 한다면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요거는 조금 흐름을 지켜보도록 할게요. 흐름은 엄청났지만 지금 많이 올라갔던 만큼 거의 고점 대비 절반 정도 빠져있는 주가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정말 이것도 올해의 주식이죠. 결국에는 삼성전자와 함께 엄청난 상승, 말씀드렸던 가격대는 거의 17만원대 요 구간 라인대였는데 그 이후로부터 사실 6개월 정도 횡보하면서 정말 지치게 만들었었는데 한 번의 상승은 정말 폭발적으로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근 급등, 조정, 급등하면서 요 구간 라인대 30만원이 돌파될 때 저는 코스피의 레버리지를 말씀을 드렸었고, 그 이후도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 SK 하이닉스가 만들어줬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최근 AI 버블 내용이 나오면서 조정을 어느 정도 받았지만 결국에는 올해 마지막 상승으로 신고가의 흐름으로 마무리됐다는 점, 결국에 요런 대형주가 말씀드렸던 요런 구간들 강한 저항 라인대들 돌파되는 시점이 급등의 흐름인데 지금 또 그 급등의 흐름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내고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분명히 좋게 봐야 되는 이런 시점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런 지금 대형주들 저항이 강한 부분을 넘길 때 고점을 맞고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단기간 수급이 쏠리면서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 그 부분이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흐름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올바이오파마입니다. 한올바이오파마도 제가 말씀드렸던 시점은 요 구간 라인대였는데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엄청난 하락이 있었죠. 그리고 결국에는 바닥권을 다지면서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 횡보로서 극복, 의미 있는 거래량이 한번 들어온 상태에서 최근 추세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만들어 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간의 조정의 구간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역시나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하지만 최근 횡보의 구간에서 수급은 들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위치. 그리고 KCS 요거 양자 암호 관련해서 굉장히 부각을 받을 때 요 구간 라인 때 있었고 그리고 나서 그 구간이 거의 고점 라인대였다. 역시 바닥권에서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엄청난 조정의 흐름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횡보의 구간을 만들고 있다는 이런 부분에서 양자 암호 관련해서 또 특히나 미국 쪽과 같이 연계해서 봐야 되는 흐름이 올해도 나오지 않을까.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때는 양자에 대해서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대장주기 때문에 요거 지금 위치 뭐 매수를 생각해 보기에는 힘든 위치겠지만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는 또 지켜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다음은 에코아이입니다. 에코아이 같은 경우 탄소 포집이라는 다소 생소한 요런 섹터였는데 그래도 대장주의 흐름은 명확했죠. 거의 고점 대비 조정 많이 받은 상태, 최바닥권 라인대에서 상한가를 만드는 종목은 항상 의미가 있다. 제가 많이 설명드리는 부분, 그리고 나서 상한가를 찍고 가격과 기간 조정 많이 거치는 상태에서도 상한가의 시초 가격을 중요하게 보면서 6,200원대 지지 라인대를 말씀드리면서 단기간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죠. 6,000원대에서 17,000원대까지 단기 3배의 상승을 보여줬던 굉장히 탄력적이었던 종목. 그리고 나서 지금은 고점을 찍고 약간의 고점을 횡보한 상태에서 내려와 있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것도 지금은 차트상은 알기 힘든 구간에 들어와 있는데 탄소 포집에 대한 내용이 다시 한번 주목받는다면 대장주로서는 분명히 체크해야 될 종목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꽤나 길게 10분 주식인데 거의 25분 정도 넘어가고 있네요. 그래도 한번 이렇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요런 일단 제가 봤던 요런 업종과 그리고 대장주의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유망하다라고 생각했던 종목들만 최대한 가지고 왔고, 종목은 어느 정도 틀린 종목들이 있었음에도 자율주행에는 뭐 스마트레이더 시스템, SOS랩이 틀렸다고 볼 수 있지만 섹터적으로는 뭐 특히나 현대오토에버나 그리고 최근의 상승은 분명 의미가 있었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드론 요런 섹터가 조금은 아쉬운 모습이 있고, 우주도 종목은 어떻게 보면 틀렸다고 볼 수 있지만, 의료에도 틀렸다고 볼 수 있지만, 이런 섹터 자체는 강했다라는 거, 이런 종목 선택에 있어서도 저도 조금 더 신중하게 보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